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못 올린 것 같은데, 오늘부터 또, 네, 또 새로운 컨셉으로 해서 테스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뭐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이제 보여드릴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테스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한 테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 날짜가 있습니다. 무슨 날짜냐면 5월 26일에 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문제씩 해서 오늘의 테스트에 대해서 하는 문제 중에, 그래서 2021년 5월 26일에 불황형 그 흑자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 이미 나온 문제예요. 기출 문제고, 이게 아마 54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고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뭐 아무리 뭐 많이 뭐 6문제, 7문제씩 알려드려도 그거보다는 스스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서 본인의 그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문제인데 사실은 한 문제이지만 상당히 볼 내용들이 많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A국 중앙은행이 8월 발표한 8월 국제수지는 이제 무역 관련된 이제 수출 수입, 뭐 경상 이렇게 관련된 수출을 많이 하면 흑자가 날 거고요. 수입을 많이 하면 적자가 나겠죠. 그런데 경상수지가 36억 달러 흑자를 냈대요. 그런데 흑자를 냈는데 뭐 더 커졌어요. 1월 달보다 28억 달러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양상. 무슨 얘기냐면 수출도 감소했고요. 수입도 감소했는데, 자, 수출 감소폭은 이만큼이라면 수입 감소폭은 월등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고 나면 우리나라 수출 많이 했나 보다, 흑자가 났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좋은가? 경기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수입이 감소해서,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흑자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문제 답은 3번인데 지금 3번을 설명하고자 이 문제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 이 예시가 있어요. 낙수 효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낙수 효과. 보통 트리클 다운 뭐 이펙트라고 표현하는데, 트리클이 뭐냐면 똑똑똑 이렇게, 그렇죠? 이 낙수 효과라고 하고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 그래서 뭐 렌티클드, 그러니까 이게 좀 똑똑똑, 그러니까 의성어처럼 비슷하게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컵 쌓아놓고 물을 이렇게 붓는 상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컵을 피라미드처럼 쫙 쌓아놓고 맨 위에서 물을 부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닥까지 물이 다 차요. 계속 붓다 보면. 그 얘기는 어디부터 채워질까요? 그렇죠. 맨 위에부터 채워지고, 거기가 다 채워지면 물이 내려오죠. 쫙 채워지고 또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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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바닥에까지 물이 다 내려오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차곡 내려오는 그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얘기가 나오죠. 부자들을 감세, 세금을 적게 해주면 그들이 여행도 가고 쓰고 영국도 보고 옷도 사고 하다 보면 이게 쭉, 그죠, 물이 흐르듯이 쫙 내려와서 결국 우리나라 뭐 경제 또는 세계 경제가 뭐 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효과를 얻는 게 바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IMF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소득 불균형의 원인과 결과라는 이제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효과 없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하위 계층 그 소득 늘리고 중산층 유지 정책 펴는 게 경제 성장에
훨씬 더 효과가 크지 부자들에게 그들이 쓰임 그들의 그 뭐 씀씀이를 크게 해서 사회 경제에 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효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딱 덧붙이는 게 '부자가 왜 부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퀘스천을 준다는 얘기죠. 다시 문제에 돌아와서요. 거기 보시면 지금 낙수 효과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쌍둥이 적자가 있고요. 쌍둥이 적자는 트리핀 딜레마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적출의 역사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쌍둥이 적자하고 트리핀 딜레마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쌍둥이 적자는 우리가 보통 미국의 무역 적자 이 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그래요. 근데 쌍둥이니까 트윈이잖아요, 트윈.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재정 적자고요. 하나가 무역 적자예요. 재정 적자란 건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쓴 거죠. 무역 적자는요, 다른 국가들과 교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재정 적자는 왜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요? 여러분들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미소 엄청나게 경쟁할 때죠.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라고 우주전쟁 같이 뭐 적의 뭐 그렇죠?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뭐 하여간 우주전쟁 하여간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요. 더욱이 무역 적자도 많이 이게 이제 커졌는데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달러를 강세, 즉 달러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죠? 이 고금리 정책을 폈어요. 고금리 정책을 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거기에 해외 상품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럼 당연히 적자 폭이 커지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고민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의 도시 브레튼 우주에서 야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데 달러를 쓰자. 기축통화로 달러를 쓰고 대신 금에 연동하자. 왜냐면 이제 미국이 엄청난 이제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언제든지 달러를 쓰다가 가지고 와 바꿔줄게. 금 1온스에 35달러. 지금 엄청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시세로 금 1온스에 35달러 바꿔줄게 했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경제가 침체 내지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베트남 전쟁 돈 많이 쓰고 하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바꿔달라고 그래요. 세계 각국들이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와서 바꿔줘 바꿔줘 하다 보니까 1971년 닉슨이란 분이 정말 아주 그냥 세계 금융시장에 쇼크를 날리죠. 야, 못 바꿔줘. 일명 이제 BJR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게 한국말이에요. 배째라. 그렇죠? 배째라. 이게 진짜 있는 그 경영학적 용어고 배째라. 난 몰라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미국 이 화폐가 달러인데 달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키 커런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달러와의 가치가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한번 상관을 한번 해봅시다. 미국의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그 돈을 뿌릴 수는 없죠. 그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나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방법은 달러를 주게 만들어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무역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화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그러니까 흑자를 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달러를 또 자기네들이 흡수한다는 얘기니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죠. 딜레마. 아 진짜 무역 적자가 좋은 게 아닌데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재정 적자, 2번 무역 적자 두 가지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트윈 디피시.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고 하고 그때 나오는 또 이제 그 논리 하나가 바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고요. 트리핀은 영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트리핀 딜레마는 이제 또 정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축 통화국이 전 세계 자국의 통화를 공급하고자 그러니까 그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 자국의 통화를 세계 금시장에 공급하는, 그래서 딜레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쌍둥이 적자, 트리핀 딜레마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그 예시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저축의 역설이었어요. 저축의 역설. 저축의 역설, 뭐 절약의 역설, 뭐 같은 표현인데, 그럼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개인은 우리가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우리는 상도 많이 줬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막 저축 어린이왕, 뭐 저축상 해서 저축을 굉장히 장려했었는데, 그 개인들의 저축이 늘어나면 개인들은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미래에. 모아서, 그렇죠, 절약하고 써서 쓰지 않고 모아서 자신의 부를 이제 축적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개인들, 모든 국민들이 저축만 하고 절약만 하면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 면, 조그만 이 한쪽 면을 보면 정말 이게 옳은 일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죠, 이 저축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멈추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의 저축의 증가가 국가의 저축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역설이죠. 파라독스. 그렇죠. 그래서 뭐 파라독스 오브 디프트라니까 그 뭐 절약 뭐 뜻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요. 그렇죠. 불황형 흑자라는 문제가 주 답이었고요. 근데 이 문제 내용은 이것, 그렇죠, 수출의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 하에서도 불구하고 흑자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 트리클 이펙트, 똑똑똑 물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바로 피라미드 컵 생각하라고 했었죠. 피라미드 컵을 쌓아놓고 물을 부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에 채워지는 것은 이제 바다, 그렇죠, 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펼 수 있는 게 바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 경제에 회복하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IMF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차라리 하위 계급, 그렇죠, 중간 계급을 더 키워라. 그게 바로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쌍둥이 적자, 필리핀 딜레마, 미국 달러,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개인의 저축이 국가의 저축 내지는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